이제 1차 부등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쌤이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을 보기로 했는데 어차피 이제 걔네랑 이거랑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랑 같이 뭐 쌍둥이, 쌍둥이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로 배우고 나서 이제 함수랑 그래프랑 같이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면 문자로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서는 너가 그래프 볼 줄 아니? 그래프를 가지고 근을 찾을 줄 아니? 해를 찾을 줄 아니? 아니면 부등식을 풀 줄 아니? 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그런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배웠던 부등식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수직선으로 해서 푸는 것도 좀 보게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등식을 배웠다고 하면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진짜 제일 편한 자세로 들으면 돼요. 자, 봅시다. 1차 부등식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1차식이 들어간 부등식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x 플러스 3이 2보다 크다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때? 물론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넘기면은 이제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갈 때 혹은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중에 나누기 할 때랑 곱하기 할 때가 그죠? 헷갈릴 수가 있다 했어요, 지금 너네들한테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따로따로 좀 쪼개서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그대로 성립한다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겠네요. 그럼 이게 다예요 라고 물으면 전체적인 의미로는 다죠. 전체적인 의미로는. 또 한번 봅시다. x 2x라고 할게요.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1보다 작다라고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자 봐봐, 키 170인 사람이 있고, 잠깐만 여기다가 밑에다 할게요. 키가 170인 사람이 있고 190인 사람이 있어.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얘가 더 커요. 그지? 얘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커. 얘가 더 큰데 봐봐, 이런 거야. 190인 사람이 만약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앉아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응? 모르잖아. 그러니까 190인 사람도 170인 사람도 똑같은 평지에서, 그지? 똑같은 평지에서 키높이 같은 거 안 신고 그대로 서 있을 경우에가 이제 우리가 170이랑 190 키가 차이 나요지. 만약에 170이랑 190이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앉아있는 의자 높낮이도 달라. 그러면 절대 구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냐면 서로 똑같은 높이에서 깔창 없이 맨발로 서 있게 하는 게 비교하기 제일 좋다라는 거지. 그러면 1차 부등식에서도 어떻게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해요? 라고 물으면 쌤 생각에는 좌변에는 문자를 정리하시고요. 우변에는 숫자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실제로는 제일 편해요. 이게 지금 쌤이 폰 화면을 보면서 필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좀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자,
좌변에는 문자를 보내는 게 제일 좋고요. 문자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고 우변에는 숫자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선 3x가 지금 우변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요 우변에 있는 문자를 없애버립시다. 우변에 있는 문자를 없애버립시다.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숫자를 또 없애버립시다. 좌변에 있는 숫자를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지워지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지워지죠. 그럼 남게 되는 게 5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5도 이제 우리가 좀 거슬리네요. 그죠?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양변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x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에는 문자로 정리하고 우변에는 숫자로 정리하는 게 쌤 생각에는 제일 편해요, 이게. 요렇게 이제 1차 부등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부등식 정리하다가 학생들이 좀 약간 그거 할 때가 있어. 실수할 때가 있어. 어떨 때 실수하냐면 양변에요. 이게 좀 중요한 거긴 한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그때 배웠어요. 음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거 좀 배웠어요. 부등호 배웠을 때 마찬가지고 2랑 5가 있어요. 2랑 5는 당연히 5가 더 크죠. 그런데 만약에 양변에 2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곱하게 되면 어느 게 더 커요? 라고 물으면 얘가 더 컸죠. 왜요? 수직선이 있어요. 0이고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5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였죠. 크다라는 개념은 그 수보다 어떤 것보다 오른쪽 편에 있는 게 더 큰 거야. 그럼 2랑 5 같은 경우에는 5가 더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더 큰 거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더 오른편에 있지. 그러니까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뭐 3보다 크다라는 게 있었다 쳐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여기서 나중에 2차 부등식 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희한하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얘를 바꿀 줄 몰라. 그래서 얘를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줍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좀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틀려. 부등식에서는 일반적인 이론 부등식에서는 틀리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틀린 학생이 거의 없는데 요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왜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틀린다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한번 뭐 간단하게만 하나 보고 이제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볼 거예요. 오늘 그것만 하면 마칠 것 같네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 뭐 작다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그냥 x로 할게요. x 플러스 3보다 작다. 8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냥 8보다 작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좌변은 전부 다 문자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숫자로 정리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변은 숫자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문자를 지워버립시다.
그 다음에 좌변은 문자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숫자를 지웁시다. 일단은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6x가 되네요.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 얘랑 얘가 지워집니다. 그럼 5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6이 거슬리는 거야, 내 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죠. 뭐라고 했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했죠. 마이너스가 곱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거랑 이거는 약분되니까 x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부등호 방향은 결과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선을 저번에 배웠잖아요. 수직선이 부등식 풀 때는 진짜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수직선으로 이용해가지고 부등식을 이제 풀도록 합시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x가 3보다 크다가 있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다는 표현이 있고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얘들을 이제 우리가 수직선으로 볼 거야. 수직선으로.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2번으로 할게요. 미안해요. 이걸 3번, 요거를 4번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었어요. 1번. 여기가 3이었다고 합시다. 3이면 x라고 한 애는 3보다 커요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x라는 애가 3보다 큰 모든 애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럼 2번은요. 2번은 3일 때 요렇게 표시를 해줘요. 2번은 이렇게. 요거는 뭐 색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막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요 색칠은 마음인데 요거는 정말 무조건 챙겨야 돼.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 돼. 이거는. 자,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으면 나중에 너네 그 뭐라 해야 되지? 미적분 1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 부분 쪽에서 뭐 열린 구간, 닫힌 구간 하면서 뭐 배우는 게 있어요. 뭐 쌤 배울 때는 개구간, 폐구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는 등호가 포함이 안 됐잖아. x는 3이 안 되죠. x는 3이 되면 절대 안 되지. 3.01 혹은 3.1, 3.00001은 되는데 x가 3일 때는 안 되죠. 정확하게. 이게 그 표시입니다. 이게 x가 3은 아닌데 3보단 큰 애들이야. 싹 다. 얘는 x가 3일 때도 포함이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으면 보세요. 얘는 밑에 등호가 없지. 얘는 등호가 있지. 얘가 조금 더 써졌죠. 조금 더 내가 잉크를 써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메꾸세요. 그냥 잉크를 써서 메꾸세요. 얘 같은 경우에 잉크를 안 썼지.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잉크를 쓰지 마세요. 얘는. 그렇게 메꿔주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 쟤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일단 등호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3 표시해두고 빵꾸를 뚫으세요. 빵꾸를. 그런 다음에 얘는 작으니까 1로 가면 되죠. 작으니까 3보다 작은 애들. 4번 3 있고요. 쟤는 등호가 있죠. 4번은 등호가 있으니까 빵꾸를 만들지 말고 색칠을 하세요. 색칠을 하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수직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 연립부등식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연립부등식을 배울 때 수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과 수직선이 겹치거든요. 뭐 2차 부등식에서 좀 많이 나와요. 연립부등식이. 그때 이 개념이 지금은 좀 많이 필요해. 나중에 함수랑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에 따라 가지고 어떤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 풀 때는 함수로 풀 때 편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방법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1차 부등식 저번에 배웠던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좌변에는 문자 우변에는 숫자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왜? 그쵸? 아까 키 얘기했었죠? 170이랑 190을 비교할 때 서로 똑같은 조건에 놔둬야지 비교하기가 편하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좌변은 문자끼리 170은 170끼리 딱 모아두고 190은 190은 이렇게 딱 모아둔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 이거 문과에서 4등급 이하는 진짜 잘 까먹습니다. 이거랑 또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지수랑 로그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진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하는 거 배웠고요. 수직선으로 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지금 1차 방정식, 함수, 부등식을 싹 다 배웠어요. 뭐 연립 들어가고 이런 거는 뭐 안 배웠지만 연립은 지금 딱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싹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1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싹 다 섞어서 볼 거예요. 한 번에. 쌤 생각에는 그렇게 섞어서 볼 수가 있으면 넌 이제 미적분을 들어가도 될 만한 능력은 갖췄어요. 미적분을 들어가도 돼요. 물론 2차 함수를 좀 끝내놓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끝내놓고 이거를 2차를 들어갈 거예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들어가고 나서 미적분을 들어가게 될 건데 시간이 요거는 좀 많이 걸렸죠. 근데 그거는 진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거의 절반도 안 걸리려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초를 좀 갈고 닦읍시다.